안녕하세요. 새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구상에 수십억 명의 사람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뛰어난 특성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다음 아이들은 모두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천년에 한 번 태어난 20명의 아이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처음 사용하십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0번 2008년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기억하시나요? 이 영화는 노인으로 태어나 나이가 들면서 젊어지는 소년 벤자민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희귀 유전 증후군을 앓고 있는 소년을 만나보십시오. 이것은 결합 조직에 영향을 미쳐 느슨하고 연약한 관절과 피부를 유발합니다. 이 병으로 인해 예르나르는 노인처럼 피부가 늘어져 실제보다 훨씬 더 늙어 보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친구들과 노는 것을 좋아하고 행복하고 활동적인 아이였습니다. 엘러스 단로스 증후군은 비교적 드문데 5만 건 중 1건로 발생합니다. 이 질환은 만성 통증, 관절 탈구, 척추 측만증과 같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상을 잘 관리하고 이동성을 개선하며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치료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르나르가 받은 것과 같은 수술을 받아도 늘어진 피부가 크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19번 사지 차이는 비교적 드물며 출생아 1000명 중 1명꼴로 발생합니다. 팔다리 차이에는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없는 것부터 팔다리나 손가락이 완전히 없는 것까지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피 그린은 팔이 없이 태어난 소녀이며 다른 사람들이 손으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발로 합니다. 그녀의 가족은 유타 출신으로 다른 가족들과 다릅니다. 크리스티안과 제레미 그린은 소피를 포함해 특별한 도움이 필요해 7명의 입양아를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피가 2살이었을 때 중국에서 입양했고 소피는 시각장애인인 언니 렉시를 입양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소피는 또래 아이들 대부분이 하는 거의 모든 것을 발로 했습니다. 그녀는 학교 숙제를 쓰고 손톱을 칠하고 심지어 발로 음식을 먹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아이스크림을 받았을 때 소피는 그것을 발로 잡고 혼자 먹기 시작했습니다. 소피는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심지어 발로 피아노를 치는 법까지 배웠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18번 아부셰는 에티오피아 남부의 진카시에 사는 6세 소년입니다. 그의 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가족 모두는 검은 피부와 눈을 가지고 있으며 아부셰가 어떻게 푸른 눈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의 꿰뚫는 듯한 푸른 눈은 아프리카계 사람들에게는 보기 드문 조합입니다. 그의 독특한 외모는 에티오피아와 그 외 지역에서 언론의 관심을 끌었으며 뉴스 기사와 광고에도 등장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밝은 푸른 눈을 가질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파란 눈은 유럽계 사람들에게서 더 흔하게 발견되며 파란 눈의 기원은 유럽에서 시작된 것으로 믿어집니다. 그러나 유전적 변이는 모든 인종적 배경을 가진 개인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부셰는 유전자 복권에서 독특한 카드를 뽑은 것 같습니다. 1984년 저널리스트 스티브 맥커리가 아프가니스탄 소녀 샤르바트 굴라의 눈에 띄는 녹색 눈동자를 촬영했을 때 밝은 눈은 마지막으로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17번 첸 홍에는 손으로 농구를 하는 사진이 입소문을 타면서 중국에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 교통사고로 2다리를 잃었습니다. 그녀는 중국 남서부 루양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혁신적인 방식으로 그녀의 요구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2015년 중국 언론이 그녀의 상황에 주목한 후 그녀는 베이징으로 가서 중국 재활연구센터로부터 무료 의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년 후 그녀는 지역 수영클럽에 가입했습니다. 처음 물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몸부림을 쳤고 익사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성인들도 항상 가지고 있지 않은 헌신으로 그녀는 훈련을 계속했고 하루에 4시간씩 스포츠에 전념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럴 사진에서 짐작할 수 있듯 수영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가 아니지만 농구는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였습니다. 농구 외에도 그녀는 다이빙 대회에도 참가했고 종종 특별히 설계된 의족을 사용했습니다. 그녀의 결단력과 회복력은 2012년 라우레우스 월드 스포츠 어워드에서 용기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16번 의사결정, 문제 해결, 기억 저장과 같은 모든 종류의 작업을 위해 두뇌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이야기는 당신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뇌의 양쪽이 온전해야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과학적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스무엔 뇌염이라는 희귀 질환이 이러한 믿음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조디 밀러는 이 질환을 진단받은 사람입니다. 그녀는 종종 뇌 오른쪽에 심한 발작을 일으켰고 몸의 왼쪽에 심한 마비를 일으켰습니다.
조디를 치료하려는 의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용이 없었고 결국 반구절제술만이 유일한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반구절제술은 뇌의 절반을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치료는 그레이 아나토미와 같은 TV 시리즈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진짜였습니다. 외과 의사들은 조디의 뇌 오른쪽을 절제했고 수술은 성공적이었으며 물리치료의 도움으로 조디는 잘 회복되었습니다. 조디의 좌뇌 반구는 사라진 우반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능력을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이는 뇌가 잃어버린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연결을 다시 배선하고 수정하는 현상입니다. 요즘 조디는 모든 종류의 좌절과 도전을 극복했습니다. 그녀는 대학을 졸업하고 여러 장학금과 상을 받았으며 지금은 뇌의 절반만 가지고 건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15번 일라이 톰슨은 천년에 한 번 태어나는 사람이 아니라 1억 9,700만 년에 한 번 태어나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아르히니아라는 희귀한 안면기형으로 인해 코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극히 드문 질환이지만 그녀의 정신과 회복력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습니다. 독특한 얼굴 구조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항상 웃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기였을 때부터 아기 수화를 사용하여 의사소통하는 법을 배웠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인 쿠키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디저트에 대한 그의 사랑은 어린이집에서 쿠키상을 수상할 정도로 이르렀습니다. 이제 그의 상태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엘리는 5살 때 기관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수술로 인해 그의 기관지에 구멍이 생겼고 호흡을 돕기 위해 튜브를 삽입했습니다. 생후 7개월이 되었을 때 그녀는 아일랜드에서 온 테사 에반스라는 또 다른 아이를 만났는데 그 아이도 아르히니아를 앓고 있었지만 그녀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14번 애너벨 화이트하우스는 수포성 어두증이라는 희귀 피부 질환을 앓고 있는 영국의 12세 소녀입니다. 이로 인해 하루에 최대 14번까지 피부를 잃게 됩니다. 이 고통스러운 상태로 인해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애너벨의 피부 변화는 생후 6주밖에 되지 않았을 때 부모님이 알아차렸습니다. 의료진이 도움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피부는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되었죠. 예를 들어 그녀는 피부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매일 몇 시간씩 목욕을 해야 했습니다. 수포성 어룡증은 전 세계적으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며 현재 치료법은 없습니다. 애너벨의 치료 방법에는 보습제, 연고, 감염 예방을 위한 항생제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 질환을 더 잘 이해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을 개발하며 치료법을 찾기 위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13번 랜든 존슨은 노스캐롤라이나주 링컨턴 출신의 7세 소년으로 MVID라는 희귀한 형태의 외소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상태는 소화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개인이 영양소를 흡수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장 내벽에 영향을 미치는 희귀 유전 질환입니다. 이는 심각한 영양실조 및 기타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린 시절에 진단되며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빛나는 미소와 전염성 있는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가족들에 따르면 그는 그들의 삶과 마을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랜든의 가족은 결국 그의 여정을 공유하고 그의 상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MVID의 또 다른 잘 알려진 사례는 출생 시 진단을 받고 장 반응이라는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제이콥 기셀의 경우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제이콥의 고군분투와 MVID가 그와 주변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묘사합니다. 12번 동화 같은 아름다운 큰 눈으로 매일 칭찬을 받는 어린 소녀는 세상에서 가장 독특한 아이 중 한 명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아름답지 않습니다. 멜라디 디커스는 눈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희귀 유전 질환인 악센펠트 리거 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유난히 큰 눈을 가진 그녀의 눈에 띄는 외모는 소셜미디어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녹내장을 포함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그녀의 가족은 그녀에게 필요한 보살핌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ARS라고도 알려진 악셀펠트 리거 증후군은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수 있는 복잡하고 희귀한 유전 질환입니다. 배아 발달 과정에서 눈과 얼굴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특정 유전자의 이상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ARS 환자는 치아 이상과 심장 결함으로 고통받을 수도 있습니다. 11번 잭슨 부엘은 불행히도 매우 짧은 삶을 살았던 5세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희귀한 선천성 결함인 미세순회증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로 인해 뇌의 80%가 없어지고 두개골의 일부만 남았습니다. 잭슨의 예후는 암울했습니다. 그는 5년밖에 살지 못했지만 놀라운 힘과 지적 능력으로 인해 기적의 소년으로 알려졌습니다.
잭슨은 걷거나 말을 할 수 없었지만 잭슨의 부모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잭슨의 많은 이정표를 공유했습니다. 팔로워들은 사진과 영상을 통해 잭슨이 소리와 눈맞춤으로 소통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미소를 짓고 기쁨을 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소년의 이야기는 이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특별한 필요를 강조했습니다. 미세순회증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비정상적인 작은 두개골을 가지고 있으며 심한 경우 잭슨의 경우처럼 두개골이나 뇌 조직의 작은 부분만 결손됩니다. 이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수백 명에게만 영향을 미쳤으며 매우 드뭅니다. 10번. 지금까지 경험한 최악의 목 통증을 상상해 보십시오. 마엔드라 아이르와르가 겪은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CVJ로 알려진 그의 특이한 상태는 그가 머리를 똑바로 들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들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금속 프레임에 의지했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야기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치료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와 아미타브 바찬과 같은 유명 인사들은 그의 인지도를 높이고 그의 대의에 기여했습니다. 불행히도 그가 생후 8개월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충분하진 않았습니다. 마엔드라의 척수 손상은 너무 심각했습니다. 이러한 이상은 치명적일 수 있으며 심지어 인생의 후반기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목이 이런 식으로 자라는 원인을 알지 못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유전학이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9번. 수두증을 가지고 태어난 인도 아기 루나 베굼은 그녀의 머리 사진이 입소문을 타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위해 모였고 인도 정부는 델리의 유명한 병원에서 그녀의 치료비를 지불했습니다. 이 병은 루나의 뇌에 체액이 축적되어 발생했으며 그로 인해 그녀는 움직이거나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두증은 모든 연령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검색 결과에 따르면 미국에서 출생한 1000명 중 2명꼴로 수두증이 발생했습니다. 수두증의 진단과 치료가 더 흔하지만 루나의 경우는 예외적이었습니다. 수술과 치료를 통해 처음에는 머리 크기가 줄어들었지만 루나의 건강은 여전히 취약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소녀는 2017년 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8번. 에이프릴 스타는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출신의 10세 모델로 6살 때 백반증을 진단받았습니다. 백반증은 피부 색소 손실을 일으켜 피부에 흰 반점이나 반점이 생기는 피부 질환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1% 이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에이프릴이 앓고 있는 병은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면역 체계가 피부에서 색소를 생성하는 세포를 공격하고 파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래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프릴은 자신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받아들이고 영감을 주는 셀카를 공유하여 온라인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다양한 언론 매체에서 조명되었으며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다름을 포용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2018년 에이프릴은 미국 백반증 연구재단의 백반증 홍보대사로 임명되었으며 자신의 플랫폼을 사용하여 백반증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신감을 고취했습니다. 그녀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핵심 메시지 중 하나는 두려운 목표 대신 자신감 목표를 설정하라는 것이며 그녀는 사람들이 자기애와 긍정을 받아들이도록 격려합니다. 에이프릴은 종종 위니 할로우와 비교됩니다. 둘 다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영감을 주는 인물이지만 패션계에서 자신만의 스타일과 경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7번. 맨체스터 출신의 소년 앵거스 팔메스는 영국에서 유일하게 3살의 성장이 멈춘 것으로 알려진 사람으로 걸음마를 뗀 아기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는 MOPD 유형 1이라고 하는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희귀 유전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000명 미만이 이 질환을 앓고 있으며 신생아에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MOPD 1형 환자는 작은 머리 크기를 의미하는 소두증, 발달지연, 소아합병증 등 다양한 증상을 경험합니다. 앵거스는 이제 13살이 되었으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쾌활한 아이로 남아있습니다. 그는 많은 용기를 보여주고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입니다. 앵거스는 이빨이 몇 개밖에 없어서 튜브를 통해 영양을 공급받아야 하지만 비디오 게임을 하고 TV를 보며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즐깁니다. 현재 MOPD 제1형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법은 없으며 치료에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의학적 지원이 포함됩니다. 개인은 이러한 방식으로 가능한 한 완전하고 편안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받습니다. 6번. 아바와 리아는 7세의 나이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쌍둥이로 인정받으며 명성을 얻은 미국 모델, 배우 및 인플루언서입니다.
두 자매는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서 제키와 케빈 클레멘츠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모델이기도 한 형인 체이스 클레멘츠가 있습니다. 가족 안에 좋은 유전자가 흐르는 것 같습니다. 불과 4년 만에 아바와 리아는 소셜미디어에서 엄청난 팔로워를 확보했으며 인스타그램에서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퍼스 바자르 브라질 및 다양한 권위 있는 간행물에 소개되었습니다. 쌍둥이 자매가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생겼는지 궁금하다면 여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두 개의 동일한 배아로 분열하는 수정란에서 발달하기 때문에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일부 추정에 따르면 모든 쌍둥이의 약 30%가 일란성입니다. 5번 샘슨 번스는 다른 아이들보다 10배 더 빨리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샘은 그를 빠르게 늙게 만드는 희귀 유전 질환인 프로게니어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는 대중연설과 다큐멘터리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샘은 1996년 매사추세츠에서 태어났으며 2세의 어린 나이에 조로증을 진단받았습니다. 조로증은 극히 드문 상태이며 4에서 800만 명의 출생아 중 1명에게만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정상보다 8배에서 10배 더 빨리 늙게 되며 심장병 및 기타 노화 관련 질환을 포함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됩니다. 하지만 샘은 결코 낙담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다양한 스포츠를 즐겼으며 음악적 재능이 뛰어났습니다. 그는 TEDx 연사가 되어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샘은 2014년 1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유산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샘의 부모들은 프로게리아의 치료법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4번 림프 부종은 과도한 체액이 조직에 축적되어 신체의 다른 부위에 부종을 유발하는 상태입니다. 벨라 로버츠는 6살 때 림프 부종을 진단받았고 그 이후로 림프 부종을 앓고 있습니다. 이 유전 질환은 림프계의 유전적 이상으로 인해 출생 시 존재하거나 나중에 발병합니다. 벨라는 림프 부종 질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도록 장려함으로써 림프 부종 환자의 옹호자가 되었습니다. 벨라는 인지도를 높이는 것 외에도 자신의 여정을 기록한 감동적인 비디오를 포함하여 인터뷰와 비디오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림프 부종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벨라가 가지고 있는 유형인 원발성 림프 부종은 10만 명 중 1명 정도만 발병합니다. 벨라는 영국에서 이 병을 진단받은 첫 번째 아기였습니다. 모델 에이전시에 발각된 후 13세에 모델 일을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뷰티 테라피를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3번 리베라타는 외계인의 머리를 가진 아이를 낳은 르완다 출신의 여성입니다. 아이의 외모 때문에 남편은 아이를 버리기로 결심했고 아이를 악마의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을의 불량배들은 그 아이를 외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출산은 이전에 아무 문제 없이 출산한 여성에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왔죠. 임신 중에는 합병증이 없었고 출산을 위해 병원에 갈 때까지 집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마찬가지로 의사들도 아이의 머리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치료와 아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싸웠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했지만 그 여자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아이를 돌보고 있으며 아이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녀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야기를 전 세계에 공유한 아프리맥스 회사 덕분에 그녀는 도움을 받았습니다. 기부금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도시로 가서 결국 수술을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요즘은 이 아이가 잘 지내길 바랍니다. 2번 켈리와 카터 토레스는 미국 아이다호에서 태어난 샴 쌍둥이입니다. 두 사람은 2017년에 태어났고 그 이후로 함께 역경을 극복했습니다. 켈리와 카터는 가슴과 간을 공유하지만 심장과 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 최 씨는 그들을 분리하지 않고 그들의 발달과 일상생활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지내는 데 따르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매들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쌍둥이가 연결된 것은 드문 현상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뭅니다. 누군가의 생존 여부는 주로 신체 구조와 장기 공유 정도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어머니는 켈리와 카터가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며 헤어지는 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너무 위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가능한 한 정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며 분류가 그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트라우마를 유발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엄마의 말에 따르면 쌍둥이는 서로 다른 점을 전혀 모르고 함께 매우 행복하다고 합니다. 1번 자오 후익은 두 개 안면 중복으로 알려진 희귀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중국 출신의 소년입니다. 배아가 제대로 분열하지 않아 두 개의 동일하거나 융합된 얼굴을 가진 태아가 될 수 있습니다. 두 개 안면 중복증은 매우 드문 질환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고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출생아 100만 명 중 1명 미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오의 경우 4개의 눈, 2개의 코, 2개의 입술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이를 교정하기 위해 여러 번의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직접 만든 마스크를 쓴 그의 이미지가 소셜미디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국제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마스크는 두 번째 얼굴을 숨기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두 번째 얼굴에 이마, 코, 치아를 추가하는 등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은 소녀는 이제 여느 아이들처럼 웃고 놀 수 있습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림받았고 고아원에 맡겨졌습니다. 2살 때 자오는 소년의 사진을 찍은 사진작가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년의 건강 상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그의 치료를 돕기 위한 지원과 기부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2013년 초 후이캉은 다른 아이들처럼 잘 지내고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당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동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동영상을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